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이 궁금하실 이 5가지 종목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전기차 화재로 주목받는 BMS,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배터리 안전 진단 소프트웨어에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진단은 물론 남은 배터리 용량 얼마나 퇴화됐는지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회사의 배터리가 쓰인 차량에도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실리콘2가 나왔습니다. 오늘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죠. 화장품 전체 그리고 기초, 색조까지 모두 전월 대비 수출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위축이 됐는데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피크아웃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걸까요? 화장품 업황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오플로우입니다. 우선 정규장에서는 2% 상승을 했는데요. 경쟁사 인슐렛과의 이 소송에서 승기 잡으면서 소송 리스크는 덜어냈는데 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투자를 위한 목적이다라고는 하지만 펩트론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주의 유상 증자 때문에 주주들은 고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오플로우의 전망은 어떨지 세 분의 OX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SY스틸텍 오늘 2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데크 플랜트를 생산하면서 재건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23일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실적도 잘 나왔고요. 금리나 수혜까지도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TDS팜 엄청난 지금 오늘의 종가인데요.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타박상 근육 신경통에 쓰이는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파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공모주 부진을 깨고 주가 4배 상승, 바로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성과라고 하는데요. 일단 상장 예정 주식수보다 유통 물량이 훨씬 작아서 품절주 효과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공모주 의견 분분한 가운데 TDS팜은 긍정적인 전망 들어볼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우리 특별한 탑5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그리고 각각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특별한 탑5에서 얘기를 했었던 종목들 오늘장에서 굉장히 잘 가졌고 심지어 주도를 하는 섹터도 몇 섹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과연 내일장에서도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실리콘트, 이오플로우, SY스틸텍, 그리고 TDS팜까지 보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고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어느 정도 2차 전지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보는 것과 같이 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2차 전지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의 이야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로 가봐도 좋을지 아니면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좋은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매니저들의 의견까지 체크해봐야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X5 세모입니다. X5 세모 의견이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가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들어볼까요? 2차 전지 저도 원래는 중립표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왜 5로 바꿨냐 하시면은 오늘 물론 이 BMS 때문에 이제 또 테마성으로 좀 올라갔다라는 평가도 좀 많이 내리고는 있습니다만 2차 전지에 저는 지금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이제 테마성으로 정치 테마, 트럼프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2차 전지 양극재들도 오늘 그래도 반등분이 꽤 나와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우리 브로맨스를 찍었던 분이 있잖아요. 트럼프 후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장관직 제의하면은 할 수 있다. 트럼프도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기차 섹터에서 이게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보조금과 관련된 세액 공제를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지 이제 또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런 포인트들은 뭐 상원과 하원에서 다 논의가 된 다음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려감은 당장에 있지만 오히려 일론 머스크 CEO를 또 장관직에 앉히면서 전기차 시장에 또 새로운 바람을 또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지금 정치 트레이딩 쪽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 속에서 이런 전기차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좀 긍정적으로 봐서 5를 들어드렸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정말 하락 기간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보시면은 네, 굉장히 지금 23년도부터 쭉 지금 밀려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수급이 좀 심상치 않아요. 외국계에서 이렇게 바닥권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한번 2차 전지 그 전까지는 좀 일단 관망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모습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5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반등 시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연일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치 테마까지 엮여져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5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세 분 모두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는 세모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약간 차트적으로 살짝 애매해서 그렇지 실적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사업의 전망성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매출액이 25조 7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 20% 정도, 23% 정도 이제 감소 있던 부분이고요. 근데 앞으로 향후에 이제 ESS나 4680 2차 전지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사업 확장을 할 거고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게 된다면 매출적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잠깐 단기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죠. 이 세모를 들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좀 애매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올랐던 이유는 BMS 특허가 전 세계 1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5년 동안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관련된 특허를 전 세계 1위로 가장 많이 LG에너지솔루션이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특허를 거의 70% 이상 LG에너지솔루션이 독점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근래에 31만 원 신저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살짝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주가가 올라준다면 이 추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은 큰 감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차트가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을 몇 번 더 좀 그려주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매출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세모를 들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X를 들어주신 걸까요? 네, 전반적인 업황이 아직까지 살아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실리콘 음극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체할 만한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PNT라는 종목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PNT 같은 경우에는 롤트롤
2차 전지 쪽에서 롤트롤 장비 쪽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2분기 기준으로도 수주 잔고가 한 2조 원대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투자를 하실 거라면 PNT처럼 수주 잔고를 2조 원대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 그 수주 잔고가 꾸준히 매 분기마다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조선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수주도 꾸준히 받고 있지만 기존에 받았던 수주 물량이 올해부터 매출에 인식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PNT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황과는 거의 무관하게 롤트롤 장비가 커스터마이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방 고객사들이 전기차 업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발주를 냈던 물량을 나중에 가져가는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죠. 거의 수주받았던 물량은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매 분기마다 잘 밀어내면서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한다면 PNT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X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굳이 내가 2차 전지 쪽을 투자해보고 싶다 한다면 PNT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보면서 세 분 모두에게 갈리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실리콘2입니다. 8월 달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서 지난달과 비교를 했을 때 MOM으로 봤을 때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YOY로 봤을 때는 플러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그 우려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리적인 건지 지금 화장품주 오늘장에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뭐 하반기까지 계속 좋을 것이다.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화장품주 심리가 조금 꺾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해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화장품주 그리고 실리콘2 현재 긍정적인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세모 오 의견 받아봤습니다. 먼저 뷰티의 신 백인현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번에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전월 대비 못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번엔 8월 11일이랑 20일 사이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이 두 번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출 데이터 물량이 조금 더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빠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피크아웃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7월 달까지는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8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조금 우리 기대에 못 미쳤지만 8월 말까지는 또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연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화장품 성수기입니다. 아무래도 선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 성수기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보통 이제 매달마다 10일 단위로 이제 수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너무 10일 단위로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에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한 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약간 주가 추이를 가늠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북미 시장에서 우리 국내 화장품 수요는 견조하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도 두 번이나 껴져 있었고 또 빨간 날도 있었던 만큼 이 데이터 자체적으로 좀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데이터를 더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자. 그리고 또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추석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호황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점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를 들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세모 오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실리콘2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오플로우 있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는데요. 사실 요즘에 바이오주가 워낙 잘 달려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오플로우가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바이오주 이러다가 다 유상증자 이슈가 부각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심리가 건드려진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오플로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오플로우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세 분 모두 X를 들어주셨고요. 만약 이오플로우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세 분 중에 한 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런 악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볼 때 시간의 거래 하한가 잔량이 한 82만 주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붙어서 그렇지 이오플로의 평균 거래량은 한 40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의 하한가 매도 물량은 생각보다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럴 때는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 내일 장 초반에는 일단 절반이나 아니면 전량 매도한 다음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약간 악성 공시죠. 사실 장 마치고 이렇게 장중에 나와야지 어느 정도 투자자들도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장 마치고 이렇게 시간으로 잔량을 쌓아버리면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펩트론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텀식 계약도 있고 향후에 본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 여전히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유상 증자한다라고 한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오플로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시간의 물량도 하한가 물량도 펩트론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이오플로우는 가급적이면 내일 장 초반에 한 절반 정도라도 여러분들 전량 매도하기 힘드시다면 절반 정도라도 매도하시고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악성 공시가 나왔었던 이오플로우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일 장 초반에 전량 매도 혹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세 분 모두에게 X 표시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SY스틸텍 오늘 장에서 24.3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단순 테마일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는 테마인지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OOX입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재건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도 총리가 30년 만에 방문한다. 사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물론 토의는 있을 수 있겠죠.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독일에서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쟁이 막바지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들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예시를 들을 때 우리나라도 6.25라는 또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6.25 당시에도 이제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종전, 휴전되기 전에 마지막 영토를 결정짓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싸움이 일어났었던 그 영화가 바로 고지전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상황이 비슷하고 봅니다. 미국의 정세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레임덕 흐름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트럼프 후보가 될지 해리스 후보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넘어갔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지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유럽도 전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어가기에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지속적으로 이 11월 달까지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구간까지 아무리 테마여도 더 갈 수 있고 무조건 꼭 봐야 되는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중에 SY스틸텍을 제외하고도 다른 재건주들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올라와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슈팅 나오는 구간들 이제 앞으로 이후 구간부터 눌림목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몇 한 더 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인데 저는 충분하게 더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재건주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 해리스 관련주들, 우리바이오도 같은 종목 보시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갈 수 있다.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2차 파동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는 또 X를 들어주셨으니까 그 짧은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테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테마고 우크라이나 종전이 확실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급등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확실해졌을 때 매매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시장이 뭐 워낙 테마가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테마 매매를 좀 유의하는 게 장중에 나왔으면 오히려 저는 오래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중엔 빠르게 매매를 할 그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부분이라서 X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만큼 장중에 나왔다면 오를 들었겠지만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X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두 분께는 O 그리고 한 분께는 X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TDS팜 오늘 장에서 상장한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7개월 만에 따따블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상장했었던 전진 건설 로봇은 30% 상승도 못하고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나왔던 TDS팜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O 관련주들 그리고 이외에 지금 파스와 관련된 TDS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X55 들어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TDS팜 같은 경우에는 따따블이 나온 이유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게 상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카타플라스마나 플라스타 같은 스포제나 뭐 첩보제 같은 것들을 ODM으로 오랫동안 이제 제조를 해오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이제 예를 들면 패치제 붙이는 패치 있죠. 이와 관련돼서 계량 신장을 또 만들면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니코틴 패치라든가 뭐 금연 패치, 뭐 천식 치료 패치, 뭐 진통제 패치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또 미국에 또 납품도 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좀 아직까지는 작습니다만 뭐 시가총액이 워낙 뭐 작게 시작을 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시가총액이 뭐 시작한 게 뭐 700억에서 시작해서 2,800억까지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짧게 한번 주가가 더 튀었다가 주가가 살짝 눌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사실 IPO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월요일에 전진 건설 로봇도 X를 들어주셨고 오늘도 TDS팜에 관련해서 X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제가 이제 TDS팜이 나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 쪽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주 같은 경우에도 공모 참여로 여러분들이 신규주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상장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 기업이 좋다고 해가지고 배팅을 하게 돼버리면 자칫하다가는 크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건 괜찮은데 적극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TDS팜 신규주는 잠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서 5종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았던 종목은 없었고요. 두 분에게 동그라미 2개를 받았던 종목 3종목이 있었습니다. 실리콘트, SY스틸텍 그리고 TDS팜은 두 분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이오플로우는 장 마감하고 악성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세 분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세 분은 모두 다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 X, 조범수 매니저 O,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는 세모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알아봤고요. 시장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되겠지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기 이전에 현재 대결 상황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